어제가 더 춥나요? 오늘이 더 춥나요? 오늘 더 추워. 오늘이 더 추워요? 아 진짜요? 어제가 더 추워. 이거 거슬려야 되나? 나는 어제가 더 추웠다. 나는 오늘이 더 춥다. 어때요? 저는 어제가 좀 더 춥던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그리고 이따가 스피치 스킬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아나운서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스피치 스킬과 프레젠테이션 스킬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생성형 AI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요 선생님, 생성형 AI가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만드는 PPT의 내용적인 부분 혹은 자소서를 쓴다라던가 그런 어떤 글을 쓸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누구죠? 나. 그쵸? 요새 물론 AI 아나운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주 KBS인가 제주 MBC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 뉴스 같은 단신 뉴스는 AI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스포츠 뉴스나 주식 뉴스 같은 경우는 AI 기자가 기사를 생성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거나 할 때 AI가 나 대신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만들 때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먼저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할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셔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와서 목이 많이 잠겼으려나? 오늘 좀 추워가지고 자, 스피치는 까지는 제가 할 테니까 땡땡만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아직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스피치는 뭐다? 대화.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스피치는 뭐다? 대화. 맞아요. 스피치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스피치는 정말 대화는 친구들이랑 너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추워? 아니 나는 별로야 라고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스피치는 앞에 나와서 지금도 보면 선생님 앞에 한 20명 정도 있잖아요. 1대 다수로 진행하는 스피치가 어떻게 대화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대화일까요? 스피치가 1대 다수인데. 대화라는 건 뭐냐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상호작용만 있다면 그건 또 대화거든요. 지금 우리 친구가 그건 대화거든요 라고 했더니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뭘까요?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언어에는 대화에는요 여러분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거, 끄덕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 이게 다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게 스피치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발표하고 왔는데 완전 망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떻게 알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는 내가 상대방이 잘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한테 이런 여러 질문을 던졌죠. 어떠신가요? 준비되셨나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호응을 유도하고 그런 식의 장치를 넣어놨기 때문에 목이 조금 덜 풀렸지만 저와 함께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물음표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만 일방적으로 배설을 하고 오는 거야. 그건 배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원래 오늘 준비했었던 얘기가 10개야. 근데 상황을 보아하니 10개가 다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10개 준비해온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어제 밤새가지고 10개를 막 준비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10개를 집어넣고 해봐야겠어.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욕심. 근데 상대는 지금 1, 2, 3에서 멈췄어. 더 이상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데 이 준비해온 친구가 아니야 나는 4도 준비했어, 5도 준비했어, 나는 10개까지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상황을 보면서 1을 얘기하고 2를 얘기하고 3을 얘기했는데 4를 얘기하면 더 이상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1, 2, 3만 반복적으로 각인을 시키고 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준비해온 거를 그냥 줄줄줄줄 다 잘 읽고 나왔어 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게 상대방에게 지금 잘 들어가서 저 사람이 이해를 했어. 그게 우리 스피치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설득 스피치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 소개팅 할 때도 보면 첫 만남에서 대뜸 나 너 마음에 들어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뭐야? 뭐 지금 커피 한잔 마셨는데 결혼하자 그러면 뭐 돈가스 먹으면 애도 낳겠네?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담스럽단 말. 지금 맞아 그러고 있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좀 이렇게 매력적이고 상대방을 안 달라게 하는 친구들은 말을 해도 되는데 말 안 해줘. 너 뭐 먹었어? 그냥 막 궁금하게 막 안 달라져.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뭐야? 카사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났지만 욕을 먹지 않았냐? 그 여자들은 다 만족했거든요. 물론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욕을 했을 수 있어. 뭐야 완전 호생남이네, 여자를 만나고 후리고 다니네 라고 하지만 정작 선택을 받은 그 여자들은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반응에, 나의 요구에, 나의 니즈에 다 반응해 주거든. 내가 오늘은 맛있는 게 먹고 싶어. 그럼 맛있는 걸 사줘. 내가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쉬게 해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스피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아니야 난 오늘 10개를 준비해왔으니까 잠깐만 앉아봐 10개 다 들어줘. 그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의 스피치를 해왔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나한테 질문을 던져. 근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난 항상 평가받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내용을 탑재를 하시면 면접관도 뇌가 나는 이 질문을 받고 싶어 라는 장치를 심어 놓을 수도 있고, 면접관 또한 나의 그냥 한 명의 관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면접 가면은 100점 100승이에요. 물론 선생님 그럼 다 합격했어요? 저도 엄청 떨어졌어요. 저도 엄청 떨어졌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덜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게임을 좀 해볼 텐데, 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처음 봐. 그죠?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하란이에요. 하란인데 3개 중에 거짓이 하나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리는 연극배우 출신이다. 1번. 자, 2번, 하나리는 미인대회 출신이다. 2번. 지금 나 들어올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자, 3번, 하나리는 싱어송라이터 출신이다. 이 중 2개는 놀랍게도 진실입니다. 다 아닌 것 같겠지만 2개는, 무려 2개는 놀랍도록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자, 뭘까요? 제가 생각할 시간 3초 드릴게요. 3, 2, 1. 자, 나는 연극배우 출신은 아닌 것 같아. 손. 다 내가
것 같아요? 진짜로? 자, 2번 미네 출시까지는 좀 아니다 솔직히 손. 아니 처음에 되게 좀 미안해서 어떻게 하자 하면서 당당하게 손 드는 친구들이 있어. 오케이. 자, 3번 싱어송라이터 출신은 아닐 것 같은데 손. 오케이. 사실 저는 여기 남춘천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물론 6학년 때 좀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졸업을 하지는 못했는데 5학년 때까지 여기 있어. 저 어릴 때 여기서 막 강변가요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요새도 해요? 춘천에서? 모르죠. 저 되게 나이 많아요. 자, 정답. 일단 연극 배우는 맞습니다. 제가 대학로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이게 OCN에서 동 제목으로 드라마가 진행됐었거든요. 나쁜 녀석들이라고. 근데 그게 원래 작품이 지금도 아마 대학로에서 오픈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요게 저예요. 요거 교도관 역할이거든요. 교도관 역할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학교에서 안산대학교인가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 같이 단체 관람하고 그랬었던 연극 배우를 했었다라는 거. 또 하나, 저는 2015년에 세 곡이 들어있는 음반을 발매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뭐 소속사에서 해준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제 돈 내고 발매를 했다. 왜냐면 저는 이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프로 작곡가 선배한테 내가 노래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앨범을 취미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이왕 그 돈 들여가지고 만들 거면 너는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정식 발매를 하는 게 어때? 그럼 나중에 뭐 DJ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경기방송국에서 DJ를 할 때 여기 있는 노래 중에 이 휴가 떠난다라는 노래를 제 시그널송으로 피디님이 이거 하자 이래가지고 했었던.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미인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예선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인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의 현장에 가면은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선생님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예쁜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2시간 함께하게 될 하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절대 안 까먹겠죠? 그 선생님 그 외에 미인대 출신하는 그 선생님 있잖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작업을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선생님은 사실 PPT 되게 못해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가면은 선생님 이렇게 빨간 줄 나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람이 또 다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생성형 AI 같은 거 그거는 여기 있는 교수님들도 석박사, 해외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도 지금 막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설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빨리 배워놓으시는 것도 저는 되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맞아요.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이 메라비언의 법칙은 뭐냐면 되게 오래됐어요. 한 1950년, 60년 이쯤에 메라비언이라는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영상, 동영상 이런 게 거의 없을 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 인상에서 어떤 게 조금 주요하나라는 거를 3가지 요소로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각 언어, 하나는 음성 언어, 내용 언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PPT 그거는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PPT를 준비해. 그럼 그 PPT 자료는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내용입니다. 내용. 내가 할 말.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내일 우리 발표할 일이 있는데 친구 발표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요? 고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준비라는 건 대부분 이 내용 언어일 확률이 큽니다. 나 아직까지 PPT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입에 붙지가 않으니까 당장 내일 발표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전체 100% 중에 지금 내용 언어가 차지하는 게 몇 %죠? 맞아, 크게 말해도 돼요. 몇 %죠? 7%예요.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첫인상에 얼만큼 기여를 하느냐인 거거든요. 결국 사실 중요한 건 내용이 맞아요. 우리는 그걸로 학위도 따고 그걸로 시험도 보고 그걸로 나중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도 하고 내용에 대한 뎁스를 키워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내용적으로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다. 근데 그냥 두려운 거야. 그걸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덜컥 발표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못해요. 겁나 겁나. 그리고 무대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첫인상에서만큼은 내용 언어가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요? 7밖에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일 내가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 내용 언어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됐어. 그래도 내일 그 첫 인사의 자리에서만큼은 이게 좀 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93%로 다른 걸로 소위 말해서 좀 때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일 발표를 앞두고 저 7%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나머지 93%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전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저 친구는 뭐 별로 그렇게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아닌데 참 운이 좋아. 되게 좋은 기회를 잘 얻고 교수님들 눈에도 되게 잘 들어가고 저런 애들이 희한하게 맨날 노는데 취업도 되게 잘 되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7%에 다 집중하고 있을 때 93%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당장 내일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순간 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기회가 왔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93%를 채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빠른 시간 안에 갑자기 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랍게 여기서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시각 언어거든요. 시각 언어가 그런데 내용과 음성과 시각 중에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제일 적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일 오래 걸리는 내용 언어가 사실 첫 인상에서는 제일 조금 들어가고 오늘 준비하면 당장 내일 완성할 수 있는 시각 언어는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음성 언어 또한 38% 무려 40% 가까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물론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선생님 저는 내용 언어는 진짜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준비한 만큼 발휘를 하지 못해요. 발휘가 되지 않아서 저는 150, 200을 준비해도 사람들 앞에 가면 80도 겨우 보여주고 와서 그게 너무 속상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쓰는 우리가 언어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음성 언어도 있지만 비음성 언어도 있습니다. 지금 저 바라보는 눈빛, 끄덕이는 고개 이게 모두 비음성 언어고 그 비음성 언어에는 시각 언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잡는 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잠옷을 입고 왔다면 여러분이 제가 선생님처럼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디 면접을 보러 갈 때 후드티를 입고 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꼭 저렇게 승무원들은 저렇게 입고 다니고 왜 음대생들은 졸업 발표할 때 꼭 다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왜 결혼식을 할 땐 다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는 그런 거 너무 고리타분해. 우리 MZ한테는 안 맞아요. 저는 좀 다르게 갈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반대로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나운서처럼 입고 있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아나운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50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개팅 때도 가면 저 사람이랑 사귈지 안 사귈지는 한 3초 안에 결정을 한대요. 맞아. 딱 들어오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내 남자는 아니겠지? 앉아. 오늘 망했다. 그냥 벌써 3초 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학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하하고 즐거웠다 맛있는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거잖아. 딱 들어오는데 벌써 막 나 오늘 저 사람 내 테이블에 왔으면 좋겠는데 앉아. 그럼 벌써 사귀고 있는 거야. 3초 안에 끝납니다. 첫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각 언어 그리고 음성 언어에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저는 이거 오늘 배워가지고 내일 갑자기 완성이 되진 않는데 완성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려를 하지 않았다가 고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1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고 2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더 시도를 하다 보면 55의 만점을 가져가실 수도 있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도 보면 꽈락 제도라는 게 있는데 혹시 꽈락 제도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친구. 꽈락 제도가 뭐냐면 공무원 시험 보면 과목이 많죠. 뭐 한국사도 있고 뭐도 있고 블라블라블라 과목이 있는데 다 100점을 맞아도 어떤 과목이든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다 만점이어도 떨어져요. 그럼 반대로 그게 꽈락 제도거든요. 그럼 반대로 80점, 75점, 90점, 100점, 뭐 65점 뭐 이런 식이야. 근데 60점 이하는 하나도 없어. 그럼 1차가 합격이에요. 총점은 100, 59, 100 이 친구가 더 높을 수 있지만 꽈락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6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는 80점, 75점, 90점 이 친구가 1차를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차를 합격하는 거.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미 7, 38, 55 중에 내용은 7이 아니라 100, 200을 채워놓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준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은 내용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거기에 쓸 시간을 빼서 시각과 음성도 채우셔서 꽈락을 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위로 올리셔야 요즘 소위 말하는 육각형 인재로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 선생님 억울해요. 예쁘게 입고 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잘하면 되지. 그런 친구들은 근데 떨어져요. 이 외모만 보는 더러운 세상!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예의고 서로의 대화고 음성 또한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점수를 많이 받아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인재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부분 나는 원래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면 내용적인 부분의 뎁스를 좀 더 키워가시고 시각적인 부분은 내가 너무 간과해 왔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시각 언어가 가져가는 힘이 크구나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용 하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스토리텔링이고 하나는 OBC 구성법이고요. 우리는 오늘 OBC 구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할게요. 자, 스토리텔링은 뭔가요?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거나 이럴 때 정보 전달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 배우는 생성형 AI가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은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발표를 하는 친구와 거기에 나의 이야기를 더하는 친구들은 완전 달라요. 근데 생성형 AI가 해줄 수 없는 건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여기 까져서 피가 났고 내가 옛날에 동생이랑 싸웠고 내가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그걸 AI가 알 수 있어 없어? 그건 몰라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달라요. 생성형 AI 도움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토리텔링 기법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는 OBC 구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 텐데 이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꼬꼬무 한 번도 본 적 없다. 손. 진짜요? 꼬꼬무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보통 꼬꼬무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거의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 과거나 역사는 똑같잖아요. 그쵸? 태종대왕이 있었고 하나리가 태어났고 이거는 변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용 응급차 뭐 1990 몇 년 지나가고 있고 그러다 갑자기 확 무너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다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사실 위주.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골조 구조가 이렇게 되고 부실공사가 원인이고 이런 식의 뉴스 보도식이에요. 근데 꼬꼬무는 완전 달라요. 접근 방식이.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은
아침에 나리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날 늦잠을 잔 거야. 그럼 이제 앞에 무슨 아이돌이나 뭐 배우나 이런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토리텔러들이고 이 앞에 한 명씩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되겠는? 나리야 얼른 일어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와서? 오빠 뭐야? 이러고 막 허둥지둥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안 그래도 늦었는데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근데 그 시대는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삐삐도 부잣집 친구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큰일 났네. 이거 나 지금 늦게 가는 거. 안 그래도 나 지금 시간 많아가지고 오늘도 혼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라디오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두 신호 앞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서 지금 사고가 나서 우회해서 돌아가십시오. 뭐야, 나 거기로 지나갈 학교 나는데 사고가 크게 났나? 뭐야,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멀리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수십 대의 응급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은 정보 전달 위주의 발표를 좀 많이 했다면 스토리텔링 기법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분 누구시죠? 여러분 학교 대학 공부할 때 이분 거 막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보셨죠? 근데 크게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었죠? 어떤 거? 표정. 자, 근데 지금 TV도 나오십니다. 그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 공급자, 발표자의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학계에서는 표절을 했고 논문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내용적인 것들이 조금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대중은 누구를 선택했다? 설민석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왜 가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은 전혀 이제 제 인생에 한국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새로운 한국사를 흥미를 갖게 해주신 너무 빛 같은 분이세요. 같은 내용도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대중들은 물론 정확한 걸 얘기해 주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많이 보완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물론 설민석 선생님을 한번 본받아보세요 라고 표절을 같이 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빌려 올 수 있다면 내가 발표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개인 스토리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의 힘은 요즘 정보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전달하고 누가 전달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수업의 내용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 혼자 할까요? 아니에요. 옆 강의실에서도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란 그리고 강의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강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토익 공부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공무원 시험 보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도 인터넷 강의 들어가면 한국사 수업하시는 분이 설민석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보면은 교양 수업 같은 거 한 교수님만 수업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항상 광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있고 어떤 수업은 2, 3일 지났는데도 이번에 미달됐습니다 해서 없어지는 과목이 있어요.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왜 그래, 그죠? 그래, 솔직히 그 교수님 엄청 좋으신 분이지, 하기도 대단하시고. 근데 그거를 들으려면 내가 대단한 각오를 하고 들어야 돼. 여기다가 이쑤시개 꽂아놓고 막 대단한 각오를 하고 들어야만 들려.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그냥 가면은 너무 재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 말은 안 하겠지, 내 앞에서 말하는 친구는 정말 목숨 걸고 얘기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서는 사실 걔 얘기하는 거 너무 지루해.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내가 맨날 걔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각오하잖아.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 걔 얘기 너무 재밌어. 진짜. 근데 걔 얘기 들으려고 오늘 좀 일찍 왔잖아. 나 걔 얘기 들으려고 오늘 가서 빵도 사줬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선생님 그거 타고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꾸시더라는 거. 지금
1학년 때는 걔가 너무 지루해 이런 친구가 4학년 때 가면은 저 선배 말씀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모른다는 거.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OBC 혹시 OBC 구성법이라는 거 저 들어본 적 있어요? 하는 사람 손.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거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세상의 모든 말하기,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전부 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기에 넣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넣어서 하면 좋을지,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도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퍼센트가 있고요. 별의 개수가 있어요. 자, 오프닝, 바디, 클로징,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오프닝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죠? 30. 바디는 몇 퍼센트? 50. 그죠? 클로징은 몇 퍼센트? 20. 근데 별의 개수는 좀 달라요. 자, 별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별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 오프닝, 바디, 클로징 중에 오프닝이 제일 많아요. 바디는 2개밖에 없어요. 저 별은 뭐고 이 숫자는 뭘까요? 선물을 내가 못 챙겨왔네.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선물이 없어요. 자, 숫자는 뭐고 별은 뭘까요? 숫자는 뭘까요? 분량이에요. 분량. 그럼 별은 뭘까요? 중요. 진짜 뭐 주고 싶다. 이거 어차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줘야 되나? 저 마음을 드릴게요. 되게 안 받고 싶었는데 막 강제로 투척하셨다고 막 일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되게 이상해 말면서. 자, 중요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오프닝을 굉장히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만약에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프닝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오프닝에서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디고 클로징이고 안 들어가요. 끝까지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프닝의 마음을 확 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가요. 물론 바디에 신경 쓸 것도 있고 클로징에 신경 쓸 것도 있는데 제가 오프닝에다가 별을 저렇게 5개나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본론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잘한다. 왜냐? 나 본론만 맨날 준비하니까. 본론에 대한 거 우리 과가 무슨 과예요? 저희 과는 이런 과고요. 그거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상대는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사실 별로 안 궁금하다.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 3대 얘기 있거든요. 하나 먼저 알아요? 군대 얘기. 하나 먼저 알아요? 축구 얘기. 또 하나 뭐더라? 아무튼 3개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 재밌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 축구 얘기를 하는데 재밌게 들리는 경우가 희한하게 있어요. 그 친구는 오프닝을 엄청 잘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마침 축구 얘기가 좀 나왔어.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있잖아 내가 나 좀 아는데 뭐 이러면서 뭐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 어제 그래서 손흥민 그거 봤어? 이러면서 약간 떡밥도 투척하고 나 못 봤는데 뭐 블라블라 하면 얘가 좀 이거 좀 들을 만한 마음이 있나? 약간 좀 간을 좀 보다가 이거 지금 얘기하면 들어가겠다 싶을 때 축구 얘기를 쫙 꺼내면 이게 쑥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어제 그 과제 했어? 뭐 했어? 나 좀 내일 아트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야 내가 어제 축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프닝 작업을 여러분 진짜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프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가 뭐예요? 얼음. 브레이킹은 뭐죠? 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습이 좀 안 된 사람들은 청중의 얼음을 내가 깨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연습을 안 하면 내가 그냥 아이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 내가 아이스, 청중이 이게 따스한 눈빛으로 날 녹여주는 경우가 있어. 아이고 안쓰럽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면 약간의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기법을 알면 또 괜찮아요.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 같은 거 배우는 친구들 마술 트릭 막상 배워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가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을 때 약간 그 쾌감 어떻게 됐을까 하고 사람이 나 다 아는데 근데 이거 제대로 연습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동전 막 띵글띵글 굴러가고 그러면 내가 아이스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약간의 연습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근데 약간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93%의 비밀을 아는 친구들이 운 좋게 좋은 기회를 잡는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스를 브레이킹 할 수 있느냐?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파생대에 나온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최근 이슈 있는 얘기들을 좀 끌어오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내용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셨고 5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셨고 뭐 올해도 수업을 한 거야. 예를 들어 그 수업의 주제가 긍정적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쳐요. 근데 앞에 오프닝만 조금 트렌디하게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 이랬을 때는 뭐 여러분 스마일 뭐 유행하고 있으니까 스마일 미소를 많이 지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즘 같으면 긍정적 사고의 아이콘 누구 있어요? 아이돌 친구 중에 누구? 장원영, 럭키비키 이런 거 있잖아요. 원형적 사고 이런 거 있잖아. 나 오늘 너무 럭키비키 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아이스 브레이킹만 조금 바꿔주시는 거야. 조금 트렌디하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혹은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대통령 이제 뽑혔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니까 최근 이슈, 최근에 있었던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주제랑 연관이 있는가? 가지고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주제는 조금 전공자들만 관심을 가질 내용일 것 같아.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 연결만 잘해주면 비전공자도 좀 재밌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작업을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를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대뜸 네 저희 오늘 수의학과에서 이런 걸 하는데요 라고 바로 뭐 소가 말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연결고리를 고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내용이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엄청 갈려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저 잘 안 떠올라요. 근데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를 챗GPT에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뭐 수의학과 관련된 혹은 우리 동물 이 실험 관련된 거를 하고 싶은데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오면 좋을지 토픽 5가지만 꼽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 최근 이슈 근데 예를 들어 걔가 너무 옛날 걸 뽑아왔어. 2024년도에 있었던 주요 토픽들 중에 5가지만 꼽아주겠니? 라고 하면 최신 걸 또 알려주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오프닝이 있으면 좋아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오프닝에 대한 최신 이슈는 생성형 AI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원리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성형 AI에게 뭘 물어보면 좋을까? 자, 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흥미로운 문장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뭐 링컨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데 라던가 뭐 등등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라는 내가 모르니 그럼 문구를 조사해줘 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숫자를 띄워서 초반에 궁금증 유발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실험을 어떤 실험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성공률이 30%가 나왔어. 그럼 처음에 30이라는 숫자만 딱 띄우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30. 이 숫자는 바로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성공률이 나왔던 숫자입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무려 성공률이 30%. 누구나 이걸 되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런 비슷한 연구에서는 많으면 20%, 10%도 채 넘지 못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0%의 성공률을 보인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뭔지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30? 이렇게 각인이 됐고 뭔가 되게 잘한 건가 봐. 근데 그게 뭐야? 궁금해. 그게 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스피치를 하실 때는
나는 앞에 오프닝이 있는가? 없는 친구가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없다면 그 아이스 브레이크 오프닝을 만드는 시도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만큼 앞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시도를 할 건데 그럼 그 오프닝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나의 스피치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왜냐면 내 얘기보다는 박사님의 얘기, 내 얘기보다는 교수님의 얘기가 더 믿음직스럽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 신문과 같은 신뢰도 있는 자료, 그리고 혹은 우리의 퍼포먼스, 우리의 개념, 혹은 우리의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베타 버전이 있다라거나 어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연 도구가 있다라거나 하는 그걸 먼저 보여주면서 신기하시죠? 그거에 대한 논리를, 이거에 대한 원리를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라고 가르쳐주는 멘트 중에 하나가 발표를 바로 백뜸 들어가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뭐 강원대학교 무슨 학과 누구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나요? 약간 이런 거 있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생뚱맞은 게 아니라 머리를 감았다라는 게 뭐 샴푸나 이런 거에서 우리의 뭐 어떤 추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 앞에 던지면 생뚱맞은 거야. 머리? 그럼 괜히 막 안 감은 사람이 또 막 찔리겠지. 나 감았다고 해야 돼? 안 감았다고 해야 돼? 나 이 모자 쓴 거 지금 이거 뭐시라고 해야 돼? 안 감았다고 해야 돼?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거야. 궁금하게 하니까. 오답을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이. 틀린 답을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나 뭐야 빨리 가. 나 점심 먹어. 오늘 점심 메뉴 뭐야? 막 나 밖에 나가서 닭갈비를 먹고 올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물음을 던짐으로 인해서 나 머리 감았나? 라는 생각으로 끌어만 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장치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오늘은 들어주는 사람들 분위기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제가 되게 별로였어요. 전문 강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오늘은 학생들이 너무 분위기가 좀 별로여가지고 아침이라서 그런가 봐요. 학생들이 참 애들이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너무 히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오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못 열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강사의 책임이에요. 저기 되게 굉장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가 있어. 맞지. 강사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지. 맞아요. 그 장치를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강의 준비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면 들어주는 거지. 그거를 내가 막 저 선생님이 지루하게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의 컨디션까지 해서 난 어떻게든 듣겠다 이런 친구 누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상하다. 내가 오늘 발표하는데 오늘 애들이 다 나한테 막 가면을 쓴 것처럼 막 되게 어둡게 막 되게 무섭게 나를 째려봐가지고 내가 막 쫄아가지고 발표를 못했어. 근데 뒤에는 애는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막 까르르르 막 이래.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탓해서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난 질문도 던져보고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보도 자료도 찾아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 이제 시도를 했어. 갑자기 100점은 되진 않겠죠. 하나 했어. 근데 너무 떨려. 선생님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내가 아이스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아이스가 돼서 왔네? 그럴 수 있죠. 2번 시도하고 10번 시도하고 100번 시도하면 처음에는 하나도 체크하지 못했었던 그 체크리스트가 나중에는 오늘 나 아이스도 안 됐고 질문했는데 누가 반응도 해줬고 하고 옷도 나 좀 예쁜 거 사가지고 입고 갔는데 누가 나올 때 너무 예뻐요 말도 해줬다. 체크리스트가 채워지면 스몰 석세스가 쌓이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당장 내일 면접인데 오늘부터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해놔야 면접 시즌, 취업 시즌이 다가왔을 때 그동안 해놨었던 것들 처음에 체크리스트 하나도 체크 못했는데 나중에는 한 절반 정도는 체크된 50%는 준비된 내가 면접장에 가면 그 자리에서 초능력이 발휘가 돼요. 전무후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망한 날이 그날일 수도 있고 단 한 번 잘한 날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면접장을 들어가시면 여러분 취업 면접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내가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준비를 했다면 그때는 눈에 맡기는 거지 뭐. 잘 됐어? 럭키있게 하는 거예요. 안 됐어? 아이 망한 거지 뭐. 에이 나도 어차피 위에서 안 가려고 했다. 그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동안 발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조로 주르륵 읽고 나온 적이 많을 거예요. 뭐뭐 하십니까? 물음표를 나는 던져본 적이 있다. 손 들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물음표를 던졌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과제 발표할 때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벌써 만점이에요. 아무도 그걸 시도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서로 하겠다고. 쟤 그거 시도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 그 과제 발표는 뭐 맨날 하는 거잖아요. 뭐 한 학기에는 몇 번씩 하잖아요. 그거 뭐 떨릴 일이 뭐가 있어. 맨날 보던 친구들인데. 안 그래요? 그런 데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내가 약간 내 감을 좀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대상 앞에서 자꾸 연습해보라는 거. 왜냐면 질문도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제스처도 뒤에 우리가 있는데 제스처도 이 팔 한 번 뻗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달라나가는 것만큼 먼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했다가 자리도 이동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포인터도 썼다가 뭐도 했다가 마이크도 들어봤다가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노래방 마이크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근데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친구. 친구들도 있어요. 익숙치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공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나만 알고 있는 우리 과 친구들을 알고 있을 수 있겠지. 같은 전공 친구들이니까. 근데 우리만 알고 있는 전문 용어가 너무 난무하진 않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아무리 다 개념을 알고 있는 전공과 친구들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려운 용어야? 그럼 한번 좀 쉽게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창업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스타트업 대표가 돼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전문 용어 섞어가지고 똑똑한 척 하려고 다 무시 안 당하려고 학생인데 아니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건 하수예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챗GPT에서 긁어온 거 내가 논문에서 긁어온 거를 내 말로 소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나도 이해 안 되는 용어를 내가 막 쓰면서 나도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고 느껴지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아무리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PPT 내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 말로 한 번 더 소화를 시킨 다음에 최대한 쉬운 용어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친구들은 아무리 어려운 용어의 얘기를 해도 개념의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고 쑥 들어와요. 얼마나 내가 지금 쉽게 해석해서 얘기해주고 있는지 그거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전체 스피치를 초반에 내가 분위기를 잡고 맞는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 스피치 분위기를 잡아오기 위해서 뭘 했냐 미인대 출신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냐면 하하하 하면서 막 절대 미인대 출신일 리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손든 친구도 맞추셨잖아요. 그죠? 초반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본문이랑 클로징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만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교재에는 사실 이렇게 뭐 좋은 말투, 나쁜 말투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저희가 11시부터는 교재에는 없는데 스피치 스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10분 쉬고 11시까지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